자, 13번 문제입니다. 자, 13번 문제 잘 보시면 알겠지만 얘는 다 둘 다 뭐다? 양수리야. 둘 다 양수리죠, 그죠? 네. 그죠? 자, 그 다음에 보시면 여기는 포3의 양수를 쓰고 있고, 그지? 네. 얘는 포2의 양수를 쓰고 있어요. 그죠? 네. 자, 좌측은 메모리 기능이 없어요. 그러니까 전기를 꾸준히 주지 않으면 그 동작을 하지 않아. 맞지? 그지? 좌측 저쪽은 메모리 기능이 없어. 저긴 없어. 그래서 꾸준히 주지 않으면 그 동작을 하지 않아. 알았어요? 그런데 중요한 점 뭐다? 여기 있는 얘는 뭐 한다? 유압을 집어넣어 주고 난 다음에 자, 전기를 끊어버려도 뭐 한다? 가운데 블록 타입으로 막아버리기 때문에 유압이 움직이지 않는 거야. 그래서 그 자세를 유지하는 거야. 이건 메모리 기능이라고 하는 게 아니야. 알겠죠? 유압 보존 기능이지 말 그대로 이거는 메모리 기능이 아니야. 맞죠? 근데 얘는 전기 끊어도 그 동작을 하고 있는 상태를 만들 수 있지, 그지? 얘는 뭐가 없기 때문에 스프링이라는 게 붙어 있지 않기 때문에 메모리 기능을 쓸 수 있다. 양솔이지만 두 양솔의 성능은 다르다. 쓰는 방법은 다르다라는 걸 기억하고 문제를 봐야 되는 거였어요. 다음에 자, 그래서 13번 문제를 보시면 마찬가지로 자, 이런 형태가 나올 줄 알고 있었으니까 그렇게 얘기한 거야. 자, 얘는 뭐 한다? Y3를 켜서 이렇게 하고 한 다음에 Y3 꺼버려도 뭘 할 수 있다? 그대로 유지할 수 있다. 그죠? Y1도 마찬가지로 Y1을 올려놓고 한 다음에 꺼버려도 뭐 때문에? 유압이 안에서 그냥 있기 때문에 꺼버려도 뭐 되기 전까지? Y2가 켜지기 전까지는 그냥 그대로 위치를 유지할 거다라는 거야. 그걸 이해하고 봐야 된다는 거지. 됐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 네, 그렇게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자, 여기서는 자, 이번에는 LS1, LS2, LS3, L4까지 있는 거야. LS4까지 다 있는 거예요. 자, 먼저 PB1 눌러서 Y1 동작 시켜요. 그죠? PB1이 Y1을 동작시키는 거야. 그지? 자, 그러면 동작해서 A 실린더 전진했어요. 그 다음에 누구? LS2를 만났죠. 그죠? 그 다음에 누구 움직여야 돼? Y3를 움직여야지 바로 B 실린더가 전진하겠죠. 그죠? 네. 그죠? 그럼 만나는 애 누구? LS4를 만나게 되겠죠. 그죠? 4번을 만납니다. 그러면 LS4번이 결국 뭐 해라? 이번에 Y2를 켜라 라는 명령을 줘야 된다는 거지. 됐어요? 자, 그 다음에 만나는 애가 LS1이지, 그지? LS1 만나면 그 다음에는 뭐라? Y4를 켜라 라는 명령을 줘서 마지막에는 LS3가 만나야지 최종적으로 리셋이 되는 그런 형태가 되겠지. 됐죠? 자, 이런 회로도를 만들 때 그러니까 지금 장비까지 분석이 끝났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어떤 걸 쓰면 되겠냐 생각해보면 우리가 알고 있는 뭐지? 두 가지 회로도가 있지. 파워타기 회로도와 도미노 회로가 있지, 그지? 어떤 걸 쓰는 게 낫겠다? 켜졌다가 바로 다 함께 켜지면 바로 꺼지는 애가 뭐야? 파워타기 회로잖아. 그 형태로 만드는 게 가장 문제가 쉬워진다는 거야. 됐어? 그러면 회로도를 한번 보자 이거야. 그러면 어떻게 된다? 회로도가 바로 그 형태로 되어 있네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 이거? 이 형태로 돼야지만 문제가 쉽다 이거야. 됐어? 자, 그러면 어떻게 했어? 얘가 제일 앞에 애가 맨 마지막에 가서 비접으로 걸려야 되는데 비접으로 안 걸려 있어. 그죠? 그거 이상하게 보여야 되는 거야. 이거 이상하게 보여야 되는 거야. 그 다음에 각각 앞으로 한 칸씩 가면서 다 비접으로 서로 끊어주고 있는 상태가 되는 건 맞죠? 그죠? 그 다음에 뭐예요? 바로 여기 와서 보시면 여기에서 얘가 안 켜질 땐 얘 켜지 마 라고 해서 하나의 더시 안전장치를 걸잖아. 그지? 여기서 얘 A접, 얘 A접, 얘 A접, 얘 A접을 걸어도 되는 거야. 됐어요? 그런 식으로 만들어내야 되기 때문에 현재 상태에서는 이상해 보이는 게 뭐다? 얘 일단 이상해 보여.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얘 이상해 보여야 돼. 맨 마지막에 있는 애가 올라와 있으면 그나마 오케이 할 수 있는데 맨 앞에 여기 중간에 갑자기 걸려있는 애가 켜져 있을 수가 없는데 얘 켜지면 얘 꺼지고, 그지? 얘 켜지면 얘 꺼지고, 얘 켜지면 얘 꺼지고, 얘 켜지면 얘 꺼지는데 다 꺼질 텐데 얘가 왜 켜져 있냐 이거야. 그지? 그러니까 얘도 이상해 보여야 되는 거야. 이래서 여러분한테 계속 파워타기가 어떠니 도미노가 어떠니 이런 얘기를 계속 했던 거야. 그게 보이면 이미 어느 정도는 회로도를 아는 거라니까. 됐어? 자, 그러면 일단 그 부분부터 다 고쳐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됐죠? 그렇게 고쳐나가면 되겠죠? 자, 보시면 일단 PB1을 누르려고 해요. 그런데 뭐가 돼 있다? K4가 열려있기 때문에 동작하지 않게 만들어질 거야. 그지 않아? 그럼 지워버려야지. 됐죠? K4 A접 좀 지워버려야지. 그러고 나서 펴야지 일단.
그죠? 켰습니다. K1 켰어요. 당연히 K1 다 켜지는 거 보이고 그 다음에 K1 여기 켜지고 K1 여기 켜지는 거 그지? 그러면 K5도 켜져버리지 그지? K5 켜지면 여기 잘라먹고 있는 상태가 되네. 근데 뭐 상관없네 그지? 상관없네. 자 그 다음에 K1, Y1이 동작해서 결국 A로 전진을 했어. A 실린더 전진을 시켰어요. 그죠? 그러면 누구 만나? 바로 LS2 만나는 거 맞죠? 네. 그대로 맞죠? 그죠? 그 다음 만났어요. 그 다음에 당연히 전기 흘러 내려올 겁니다. 당연한 파도 타기면은 당연히 들어올 거예요. 그럼 들어오고 바로 잘라버린다고. 바로 잘라버린다고. 그지? 그지? K2의 비접이니까 잘라버린다고. 이 K1이 켜져 있을 수가 없어. 그지? 그러면 K1과 관련된 애도 다 떨어지는 거야. 떨어졌어. 상관 있었어. 자기유지가 돼 있는데. 상관없잖아. 그지? 됐고. 그 다음에 K1에 관련된 애 여기 있네. 또 떨어졌어. 상관없지? 지금은 상관없어. 지금은 아무 상관이 없어. 지금 K2만 켜진 상황이기 때문에 아무 상관이 없어. 됐어? 자, 그 다음에 K1 이거 떨어졌어요. 상관이 있어 없어? 없어요. 장비 특성 때문에 상관이 없어요. 그죠? 저기서 Y2가 켜지기 전까지는 아무 문제 없다고. 됐어? 자, 그러면 여기서 다시 K2를 켜려고 합니다. 그죠? K2를 켜려고 합니다. 그죠? 그러면 Y3가 움직이는 거 맞네. 얘 지금 3가 켜져 있지 않으니까 상관이 없네. 그죠? 그런 상황을 만들었어요. 됐죠? 된 거야, 이거. 상관이 없어. 됐죠? 다음에 이번에는 B 실린더가 전진했어요. 그러면 LS4를 만나는 거 맞아요. 순서대로 돼 있는 거란 말이야, 이거. 됐죠? 그러면 쭉 내려와서 K3 켰습니다. 그러면 앞에 거 잘라버려요. K2 잘라버려요. 그죠? K2를 잘라버려. 그러면 K2가 잘렸으니까 K2 가운데 뜯어가지고 전기 끊어지네? 아니지. 자기유지가 되고 있잖아. 그게 상관이 없다고. 그럼 K3와 관련된 애가 또 여기 대기 중이 되고, 다음에 어디로? K3 또 잘라요. 자를 필요가 있나 없나? 잘 봐. K2가 이미 얘 때문에 잘렸어. 이거 자를 필요가 굳이 있어? 이거 중복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굳이 의미 없는 짓을 한 거야. 그래도 틀린 건 아니니까 일단 내비 두는 건데 나라면 지울 거야. 굳이 의미가 없어요 라고 하면 지워도 되는 거야. 됐어? 그래서 Y3가 그냥 꺼진 상태에서 누구를 켜주는 거야? Y2를 켜주는 거죠. Y2를, 그지? Y2를 켜주는 거지, 그지? 그러니까 여기 K3가 여기 붙어서 Y2를 켜주는 거야. 그러면 뭐한다? 후진하지. 그지? 그 상태에서 LS1을 만나는 거야, 다시. 됐어요? 그러면 여기 있는 거, 앞에 있는 거 읽을 이유가 있어, 없어? 없어. 다 꺼졌는데 뭘 다시 읽어? 자, 여러분, 파워 타결의 좋은 점은 뭐냐면 앞에 거는 안 읽어도 된다는 거야. 이것만 보면 돼, 또. 여기서부터 여기 뒤에 거만 보면 돼. 앞에 거 이미 다 꺼진 상태거든. 그지? 그러면 여기서 K3가 이미 켜져 있는 상태에서 눌러질 거기 때문에 당연히 K4가 켜지고 그 다음에 K4가 켜지면서 얘는 죽여버리고 이쪽 앞에 걸 죽여버리고 그지? 그 다음에 K4가 해야 될 일 뭐 한다? K4가 지금 가서 자기유지하고 있으면서 뭘 해준다? Y4가 동작을 하면 된다 이거야. 됐죠? 됐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돌아왔어요. 후진을 해서 돌아왔단 말이야. 그럼 LS3를 눌렀는데 아무 일이 안 일어나지. 뭐 때문에? K1의 A 접점 때문에 아무 일이 안 일어나지. 그지 않을까? 당연히 그게 아무 일이 안 일어난지. 왜? 얘가 잘려있는데 지금은. 저기가 꺼졌으니까 여기가 잘려있으니까 아무 일을 못한단 말이야. 그지 않아요? 그러면 여기가 뭐야? K5가 살아서 K4를 꺼주는 일을 해? 못해? 못하지. 이해됐습니까? 이건 못하는 일이 되는 거야. 그래서 여기다 뭘 해줘야 된다? 아, 이거는 K1의 A로 놓을 게 아니다. 그죠? 놓으려면 B로 놓든가 아니면 아예 지우든가 두 가지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됩니다. 됐죠? K1에 B로 두든가 그냥 아니면 지우든가 둘 중 하나를 선택을 해야 돼요. 됐나요? 네. K1에 B로 두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죠? 얘가 어떤 일이 일어나지? K1에 B로 두면 PB1 눌러주면 바로 꺼지지 얘가. K5가 꺼지는 일을 만들 수도 있다고. 그러면 그때 쓰는 거고 그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만약에 이걸 그냥 맹선으로 그냥 놔두면 LS3는 계속 켜진 애가 만들어줄 수 있는 거지. 계속 켜놓는 애를 만들어줄 수도 있는 거지. 됐어요? 두 가지 조건은 다릅니다. 근데 어찌됐건 상관은 없어. 뭘 하든 상관은 없다는 거야. 됐지? 그에 따라서 뒤에 할 응용이 달라지는 거지. 기본 동작은 이렇게만 해도 정리가 된다고. 됐어요? 네. 자, 그러면 보통은 여러분 PB1을 꾹 눌렀을 때 문제가 안 되게 할 방법을 생각해 봐야 되는 거야. PB1을 꾹 눌렀을 때 문제가 안 되게 하려면 얘 지금 그러니까 계속 K2만 끊어져 버리면 즉 K3가 켜지면 얘 또 K1이 켜지겠지. 꾹 누르고 있다면.
그지 않아요? 그 상황이 될 거 아니야. 맞잖아. 그지? 그러면 그 상황을 막아주게 해야 될 거 여기 있는 K5를 여기다 A적으로 걸어놓으면 되지 않을까? 맞잖아. 그잖아. 얘가 마지막으로 돌아와서 눌렸을 때에만 나가라 라고 하는 거지. 됐어요? 그런 식으로 하는 것도 마찬가지로 어떻게 한다? 자, 여러분 파워 타겟으로 제가 어떻게 만들었어요? 자, 보세요. 얘가 1이 가서 A접, 여기가 1이 가서 A접, 얘가 1이 가서 A접이죠. 그죠? 그럼 얘가 여기 가서 A접 만들면 되겠죠? 얘 안 켜졌어. 얘 켜지지 말라고. 그렇게 만들면 되겠지. 그지? 그지? 그 다음에 여기에서 뭐야? 여기서 보면 제일 앞에가 땡겨와서 여기에 B접을 걸 수도 있겠죠. 그죠? 그렇게 만들어 놓으면 여기에 이게 파워 타겟 회로의 완결형이 되는 거야. 자기유지는 굳이 걸 필요 없이, 그러니까 맨 마지막 동작이기 때문에 자기유지 굳이 걸 필요 없이 그렇게만 해놔도 됩니다. 그렇게 했을 때는 여기를 지울 수 있어요. 여기 아무것도 안 해도 돼. 됐잖아. 그죠? 근데 여기다가 뭘 해주고 싶어. 그럼 어떻게 한다? 자, 다시 K5에도 자기유지를 걸어주고 그 다음에 이 상태에서 어차피 K5가 계속 켜져 있게 만들어 준다는 거지. 그지? 그러고 난 다음에 여기다가 A접을 걸 수 있냐? 또 그건 안 돼요. 저기 봐봐. K4에 A접을 걸었잖아. 그럼 여기에 뭘 놓을 수가 없어. 그런 식이 된다는 거지. 됐어요? 자, 그러면 얘 연속 동작 할 때 지난번에 했던 거 기억날 거야. 어떻게 했지? K2에 B접만 거는 게 아니라 얘가 제대로 동작할 때까지 모든 B접을 다 2, 3의 B접을 다 걸어주고 그런 거 했던 거 기억날 거야. 지난번에 했었어. 그런 문제가 있었어. 네, 그런 문제가 옛날에 있었어. 연속 동작을 하려면 이거는 그렇게 수정할 수밖에 없다 했던 문제가 있었다고. 됐어? 네, 그런 문제로 다시 치환을 시켜야 되는 형태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수정사항은 여기서는 그러니까 지금 내가 맨날 얘기하던 파워 타기 기본형이잖아. 그지? 수정은 여러분 자유롭게 할 수 있어. 이걸 어떻게 바꾸든지 할 수 있어. 그런데 이걸 한 번 바꿀 때 나머지 뒤에 동작들이 뒤에 응용을 할 것들이 다 바뀌는 게 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그에 따른 것들을 수정을 해본 게 여러분이 알아서 답을 가지고 있을 거예요. 지난번에 수정 어떻게 했지? 그냥 이거 지웠지. 그 다음에 이거 지웠지. 그 다음에 여기도 이거 지웠지. K5 A접, 맞아. 여기를 지웠으니까 K5가 계속 살아있을 거니까 K5 A접을 여기다 넣어줘라. 이런 식으로 많이 했겠지. 그렇지 않아요? 네, 그게 그때 했던 방법일 겁니다. 아마 최종적으로 했던 방법이 걔일 거예요. 됐어? 네, 그렇게 했을 때도 응용이 그러니까 저거 동작이 연속 동작이 잘 되니까 그렇게 수정하라고 했을 거야. 그냥 누르기만 해도 되니까 네, 그렇게 수정을 했을 겁니다. 기억을 잘 하세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어떻게 수정하느냐에 따라서 응용이 달라질 수 있다. 그걸 잘 생각하고 보라는 거야. 됐죠? 됐죠? 네,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래서 연속 동작 당연히 해야 되는 거 꾹 누를 때 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그냥 연속 동작 방법 만들고 다음에 뭐였나? 숫자가 3회다. 그럼 카운터를 해야 되네. 그지? 카운팅을 해야 되네. 다음에 자, A실린더 전자기 측에 압력 제어 밸브를 설치하라 라는데 이때의 압력 제어 밸브가 여러분 그러니까 옛날 문제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이거 없을 거예요. 파란색으로 적혀있는 이 릴리프 밸브란 말이 없을 거야. 근데 원래 압력 제어 밸브가 여기서 안전 회로를 구성하려면 이 안전 회로란 말 자체에 릴리프를 쓰란 말이 같이 걸리는 거야. 압력 제어 밸브로서 그러니까 안전 회로를 구성할 때는 이거밖에 없어요. 안전 회로는 릴리프를 다는 것밖에 없어. 됐어요? 감압 밸브 안 돼. 카운터 바란스도 안 돼. 그냥 릴리프밖에 없다고. 근데 그거를 너무 못 알아먹으니까 뭐 했다? 아예 문제에다가 릴리프 밸브를 써라라고 말을 써준 거야. 됐죠? 그런 식으로 변경을 한 거고요. 그때 압력은 30바가 돼야 됩니다. 30바가 돼야 되는 거 이거 어떻게 한다? 이거 여러분 수정 안 돼요. 꽂아놓은 상태에서 수정 안 돼요. 그럼 어떻게 한다? 미리 다 떼서 30바를 설정하시고 갖다 옮겨 달아야 돼요. 됐어요? 이 릴리프는 30바를 설정하고 갖다 달아야 되는 거야. 그냥 그게 정답이야. 알겠지? 다음에 B 실린더의 후진 속도 5초가 되도록 하지 말고 그냥 미터 아웃만 하세요. 뭐 할 때? 후진 속도가 잡히는 미터 아웃만 하세요. 됐죠? 후진할 때는 뭐 어떻게 된다? 실린더 앞대가리 쪽으로 유압이 공급되고 꼭지로 뭐 한다? 앞대가리에서 내려와서 꼭지에서 뒷꼭지에서 나올 거 아니야. 그치? 걔가 어디로 왔을 때 방향제어 밸브에 걸릴 때 그때에 단방향 유량제어 밸브를 걸어서 제어를 해야 된다는 거지. 됐어요? 네, 그렇게 정리만 하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수정된 사항을 실제로 회로도로 만들어내면 어떻게 되느냐 한번 봅시다. 그거를 이거는 네, 여러분 여기 보고 계시는 이거는 확대 왜 안 돼? 야, 왜 이래?
멈췄어. 멈춰버렸어. 왜 이래? 컴퓨터가 왜 이래? 아, 여기 있네. 자, 여기에 있는 거, 됐고, 됐고. 자, 여기서 이렇게 확대를 해주시면 지금 이게 바로 여러분 말씀드린 대로 수정을 한 거죠, 그죠? 자, 어떻게? 여기는 K1의 A접점 지워버렸고, 됐죠? 여기에 있는 K3의 B접은 중복이니까 쓸모없어서 지워버렸고, 그죠? 다음에 여기에서 여기 K5의 A접을 여기다 걸어줬고, 이 형태로 수정을 해낸 문제입니다. 자, 여러분 지금 이제 이거만 보고 있겠지만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제가 이제 여러분한테 실제로 도면을 그리는 것까지 해보라고 지금 숙제를 줬잖아, 그지? 자, 보시면 뭐가 좋으냐면 이 회로를 외워놓으면 좋은 게 뭐냐면 얘 여기 A접, 얘 여기 A접, 얘 여기 A접, 그 다음에 여기도 A접 걸어도 된다 그랬지, 그지? 그런 식으로 외울 수 있어요. 다음에 여기도 2, 3, 4, 5 다음에 맨 앞에 있던 1번의 B접 여기서 걸어도 된다 그랬잖아. 그지 않아? 그렇게 외울 수 있어요. 완전히 외울 수 있어. 그 다음에 뭐가 좋으냐? A의 다 Y1, Y3, Y2, Y4 이것만 바뀌는 거야. 다 A로 전부 다 위에다 A 접점만 걸어주면 동작이 기대되는 거야. 그러니까 앞에 있는 제어 회로 외우기가 조금 불편하고, 그지? 조금 불편하고 뒤에 있는 애들은 그냥 무조건 다 A 접점만 걸어주면 그대로 동작하는 거야. 이게 바로 뭐다? 파워 타기 회로의 장점. 단점은 앞에 외울 게 많다라는 거야. 됐죠? 이 파워 타기 회로 기본형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뭐야? 우리가 맨날 배웠던 도미노 회로라는 거 있잖아, 그지? 걔는 어떻게 생겨먹었어요? 이 가운데 이 라인이 없어요. 이렇게 쭉 이 라인이 없어요. 뭐만 걸어놓는다? 여기에다가 여기에 제일 앞에 제일 뒤에 있는 K5의 B접을 여기다 걸어놓고, 그지? 그 다음에 하나씩 뒤로 넘어가면서 K1, K2, K3, K4에 A접을 걸죠, 그죠? 그죠? 그러니까 착 1번부터 5번까지 쪼르륵 채워지면 5번이 전부 다 싹 꺼버린 형태로 만드는 거잖아, 그죠? 그러면 뭐가 돼요? 전부 다 켜져 있잖아, 그지? 그러면 뭐가 바꿔져? 여기가 바빠지는 거야. 여기에서 뭔가는 켜고 그게 켜졌을 때 얘는 끄고 이런 작업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뭐야? 동작 라인은 복잡해지는데 이쪽 라인에서는 중간에 들어간 라인이 없고 여기도 전부 다 A가 되기 때문에, 그죠? 오히려 더 외우기 쉬워지는 거지. 저 회로도가 외우기는 쉬운 거지. 어디가? 제어 라인 외우기는 도미노가 쉬워. 됐죠? 도미노가 꽂을 게 양이 적기 때문에 외우기는 쉬워. 근데 문제는 뭐다? 동작 라인을 머리를 써서 만들어내야 되는 거고. 됐죠? 다음에 이 지금 방금 배웠던 이 파워 타기 회로의 기본형은 뭐가 문제다? 앞에 있는 제어 라인을 그대로 외우기가 생각보다 난해하고, 그죠? 하다 보면 중간 실수를 많이 하는 부분이 이거란 말이야. 그 다음에 뭐가 쉽다? 그냥 그대로만 다 A접을 걸어주면 되기 때문에 이거는 쉽다. 됐죠? 그런 식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됐죠? 그 다음에 문제는 뭐냐면 여기에 편소리 걸렸을 때야. 편소리 걸렸을 때 앞으로 쭉 나가서 위에 A 칠린더 가만히 있다 떨어져야 될 경우 있잖아.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 도미노 회로를 쓰는 게 낫다고 생각하잖아, 그지? 근데 얘로는 안 될까? 되지. A 실린더 전진하고 난 다음에 뭐야? 1번이 꺼지면서 2번 켜지잖아, 그지? 2번 또 걸어주면 되잖아, 그냥 거기다. A점을 또 걸어주면 되잖아. 3까지도 계속 가만히 있어야 된다면 3까지도 걸어주면 되잖아. 그렇게 하면 되는 거야. 그게 아주 멍청하게 머리를 안 쓰고 하는 거야, 그러니까. 아니, 머리를 안 쓸 수 있는 제일 좋은 방법이 그러니까 이거라니까. 오히려 파워 타기라니까. 아니, 이 상황에서 안 꺼지고 안 내려가면 되는 거 아니야? 계속 전기 주면 되는 거 아니야? 그러면 K1, K2, K3를 전부 다 거기다 걸어주면 되지. 됐잖아. 그러고 난 다음에 K4가 켜지는 순간 다 죽어. 1, 2, 3 다 죽어. 그럼 끝이야. 후진할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것도 방법이라 이거예요. 오히려 그게 여러분이 머리를 안 쓰고도 똑같은 동작 만들어내기가 그렇게 하는 겁니다. 됐어요? 문제는 뭐냐면 보세요. 여기서 지금 하고 있는 게 A 접점 보세요. K1의 A 접점 하나, 둘. 몇 개야? 여기 2개만 안 썼나? 2개? 아, 만약에 여기 썼다 그러면 여기에 B 접점 썼다면 3개. 그럼 4개를 썼지. 릴레이 접점수가 많아지는 거야. 2번도 숫자 세보시면 어떻게 돼요? 2번 일단 B로 시작해서 하나, 둘, 셋 하고 난 다음에 여기 이미 4개를 썼어요. 그렇지 않아요? 그럼 만약에 내가 아까 얘기한 것처럼 A 실린더 계속 전진 상태로 유지해야 되는 편솔이 달려있다면 5개가 돼야 되잖아. 그럼 당연히 릴레이 증설을 할 줄 알아야 되는 사람이 되는 거지. 그때부터 릴레이 증설을 할 줄 모르면 못 써먹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됐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네, 그렇게. 그래서 파워 타기가 좀 더
앞에 제어라인 외우기가 상당히 난해하다. 예, 뒤에 동작은 더 쉽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됐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B접 이런 거 안 해도 돼. 그냥 다 A접만 걸어가지고 모든 일을 할 수 있어. 그게 바로 파워타기의 최고의 장점입니다. 됐죠? 그러면은 가장 무식하게 외우는 사람들한테 제일 좋은 게 뭘까? 파워타기야. 그죠? 그 다음에 좀 그냥 나는 머리가 좀 나는 게을러. 나 외우는 걸 정말 싫어해. 그런 사람 뭐야? 난 그래도 머리는 똑똑해. 라고 까부는 애들이 뭐란다? 그러니까 도미노 회로를 외우는 거야. 됐죠? 그렇게 얘기하시면 되겠습니다. 두 가지 방법 다 알려줄 거예요. 그럼 두 가지 방법을 다 알려줄 거니까 여러분이 알아서 나중에 사용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얘를 응용하겠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바뀐다? 아까 이미 얘기했으니까 결과만 보여주면 되겠죠, 그죠? 자, 13번 어드밴스드. 자, 여기 보시면 이렇게 얘는 적이 없어서 뭐가 없어요? 비상정지가 없어서 이게 확 펼쳐지기만 하지 높아지진 않습니다. 자,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뭘 썼다? 연속 동작 회로 요렇게 들어가고 요렇게 들어가는 형태 넣었어요. 그죠? 카운팅 숫자 세는 거 넣었습니다. K6가 위에 달리고 K4가 맨 마지막에 들려있는 형태. K5가 마지막에 꾹 눌러져 있는 형태를 내가 잘 쓰지 않지, 그지? 그래서 K4의 A 접점 형태로 썼는데, 자, 여기서도 쓸 수 있는 방법은 있어요. 어떻게 하면 되느냐? 얘 어차피 꾹 눌러져 있다며. 그럼 현재 지금 상태를 잘라버리려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된다? K5에 B접 걸어버리면 돼, 또. 그러면은 처음부터 숫자가 세지지 않는 형태를 만들 수 있다는 거야. 생각을 잘 해보세요. 그렇게 하면 가능합니다. 가능합니다. 자, 어쨌든 그렇게 해서 만들어냈고요. 별거 어렵지 않습니다. 그냥 이렇게 만들어냈고, 뭐만 바뀌었다? 여기서 나오는 애를 이렇게 막아버린 거, 그 다음에 여기 올라가는 애를 T 커넥터 걸어가지고 빼서 그러니까 릴리프 밸브에서 PT로 빼낸 거, 그죠? 여기에 탱크 나가는 거, 그러면 탱크가 하나, 둘, 세 개 달리는 형태의 문제가 되는 거죠. 됐죠? 세 개 맞아요? 아니지, 네 개 달려야지. 원래 릴리프가 있잖아. 기존 릴리프가 있잖아. 그러니까 네 개가 다 쓰는 회로도가 되는 거지. 지금 얘는 40바라고 그냥 공급이라고 해놨잖아. 그지? 40바 그냥 공급이 돼요? 안 돼요? 아니잖아. 저기 밑에 있는 펌프는 70바씩 원래 만들어내는데 걔를 우리가 뭐래? 한번 릴리프 걸어가지고 40바로 조정해서 내가 보내잖아. 그지 않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릴리프는 4개를 쓰는 거지. 그러니까 탱크 포트는 4개를 쓰는 거지. 그지 않아? 여기 3개가 됐잖아 지금. 그러니까 원래 있던 것까지 포함해서 4개가 돼야지. 그 얘기예요. 자, 이거는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그죠? 유압에서는 전기가 그렇게 어렵진 않아. 그죠? 그러니까 그렇게 얘기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끝.